네, 안녕하세요. 뉴힐링 라이프 재활운동센터 일산점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죠. 이번 시간에는요, 파킨슨 그리고 신드롬 환자분들의 생활 환경 바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치료 효과를 높이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돼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약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약물은요, 치료의 기본이죠.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증상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도 실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이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간단한 동작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조금씩 없애는 것을 운동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거 바로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생활 환경이나 습관은 바꾸지 않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파킨슨 그리고 신드롬의 환경 바꾸기. 자, 방, 거실, 욕실이 있고요. 제가 중심적인 키워드를 적어놨어요. 방에서는 당연히 침대고, 거실에서는 동선을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욕실은 안전바를 설치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 의복이 있습니다. 식사에서는요, 컵이나 특수 젓가락, 앞치마, 스스로 먹기가 있고요. 의복에서는 벨크로, 바로 찍찍이거든요. 찍찍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복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자, 운동화도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방, 환경 바꾸기. 방에서는 일단 문턱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턱을 우리가 건너갈 때 잘 건너면 좋지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턱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기를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일반 침대가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높낮이 조절이 되는 그런 병원식의 침대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또 방 안에서 침실에서 또 필요한 게 이동식 변기거든요. 이동식 변기를 침대 옆에다가 두고 쓰시면 밤에 이동할 때나 간단하게 또 쓰시기에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침대 근처에다가 물병을 두시면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마실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방 안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에서는 모서리 쿠션이 나오죠. 가장 좋은 건 위험한 가구를 다 없애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가구들을 다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모서리 쿠션을 쓰시는 게 좋은데, 우리 아기들 넘어지면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에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팔고요. 그리고 다이소에도 파니까 한번 찾아서 써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문 손잡이가 나오죠. 보면은 이제 일자 형태로 된 손잡이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일자로 된 손잡이를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동그랗게 생겨서 우리가 돌리는 그런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이 손잡이를 왜 제가 권해드리지 않냐면요. 우리가 팔을 손잡이를 잡았을 때 돌리는 동작이 사실 잘 안 되시거든요. 특히 강직이 있으시면은 더 잘 안 돼요.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다시 바닥을 보는 이 동작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지 못하면 문을 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된 손잡이로 만드시면 잡고 살짝 내리면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된 손잡이를 제가 권해드리고,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일자 손잡이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버튼식이더라고요. 누르면 문이 열리는 그런 버튼식의 문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꾸실 수 있다면은 바꾸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팔걸이 의자예요. 의자 같은 경우 엄청 많죠. 뭐 등받이가 있는 그런 의자들도 있지만 너무 뒤로 기댄다거나 푹 꺼져 있다거나 이런 의자들은 사실 좋은 의자는 아니거든요. 발 자체가 바닥에 닿아 있고 허리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런 의자를 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등받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팔걸이는 당연히 있어야지 내가 앉았을 때 넘어지지 않겠죠? 이거는 꼭 필수고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방뿐만 아니라 거실에 곳곳에 설치해 두는 게 좋고, 또 현관문 앞에다가 설치해 두는 게 좋아요. 또 왜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로 가서 또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걷다가 힘들면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곳곳에 의자를 마련해 두시면 좋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은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명심하시고, 또 화장실은 규칙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던 바로 방입니다. 방에서 침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진을 보시면 침대가 팔걸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침대가 있고요. 팔걸이를 뽑는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떤 침대를 우리가 권할까?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침대를 그냥 쓰실 경우에 매트가 폭신폭신해요.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폭신폭신하니까 밸런스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아 있을 때도 자꾸 체중이 뒤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매트가 되어 있는 침대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움직임이 더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병원식에 있는 침대를 제가 권해드려요. 자, 팔걸이 같은 버튼식도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트랜스퍼, 휠체어로 이동할 때 잘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 팔걸이 뽑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팔걸이 버튼이 있는 방식도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우리가 세워서 등에 기댔을 때 그 부분이 사실 눌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침대를 쓰실 때는 제 생각에는 팔걸이보다는 팔걸이 버튼이 있는 팔걸이 버튼이 있는 방식보다는 뽑는 방식을 제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거실 환경 바꾸기. 자, 첫 번째 안전바가 나오거든요. 안전바는 방 안이나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안전바 역시 의자처럼 곳곳에 설치를 해야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신발장 근처에 또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센서등인데요. 복도식에 있는 그런 복도식 거실이나 아니면 좁은 통로가 있는 그런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이럴 때 환자분들의 그 심리적인 위축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통로를 지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주춤주춤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센서 등을 좀 붙여서 좀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좁은 통로에다가 스티커를 적당한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붙이고 밟고 지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치료 효과를 높이는 3가지 방법과 파킨슨 신드롬 환자분들의 생활 환경 바꾸기에서 바로 방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거실과 욕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위한 관심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